여러분, 토익 만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2024년에 반년 만에 토익 만점, 토익 스피킹 만점, 토익 라이팅 만점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YBM 그랜드 슬래머 마스터 인증을 받게 됐죠. 저는 순수 국내파입니다. 유학 경험 없습니다. 해외 거주 없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토익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쓰는 표현이 제한적이고 틀에 갇혀 계신 거죠. 반대로 저처럼 국내에서 공부했는데도 만점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서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영어를 체화했느냐입니다. 오늘은 토익 만점, 최소 900점 이상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 토익 점수 한 달 남았는데 빨리 점수만 올리는 방법 알려줄 수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솔직히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급하시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900점, 두 달 만에 만점. 저는 이런 낚시성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현재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800점인 분들이 당연히 한 달 동안 잘해가지고 900점 놓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400점대인 분들이 한 달 만에 900점? 그건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른데 다 똑같이 한 달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다른 영상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영상은 토익 점수도 올리고 진짜 영어 실력도 같이 가져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토익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면 이건 영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요. 어떤 분들은 토익하고 이게 영어하고 영어 실력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점수만을 목표로 시험만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점수만 받고 영어는 못하는 상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 가서 영어 메일 하나 못 쓰면 그 점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무조건 귀부터 뚫어라. 끝입니다. 진짜로요. 오늘 영상 10분인데 20분이든 듣겠지만 기억하시거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귀부터 뚫어라.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느냐면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원어민입니다. 한국어 원어민이죠. 여러분이 한국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를 떠올려보세요. 뭐부터 먼저 하셨을까요? 듣는 것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듣고 말하고 읽고 썼습니다. 이 순서로 했죠. 태어나서 몇 년 동안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옹알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글자를 읽었고 마지막에 쓰기를 배웠습니다. 문법부터 배우신 분이 있으신가요? 문법부터 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어장부터 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듣기가 먼저였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이 순서입니다. 영어도 똑같은 언어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반박이 들어오죠.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잖아. 원어민처럼 못하니까 문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원어민이 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꼭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다국어 사용자들을 연구한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라센 관련 논문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6개 국어 이상을 하는 분들을 이런 분들을 이제 폴리글롯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했는지를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문법을 공부의 중심에 놓고 언어를 익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전부 다 실제 소위에 노출되고 따라 말하고 그 언어를 직접 쓰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원어민이 아니니까 문법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원어민이 아니니까 원어민이 했던 방식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영어 원어민이 토익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기출문제 하나도 안 풀어보고 시험 형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도 만점이거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겁니다. 물론 만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원어민이라고 무조건 만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토익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 시험을 보면 따로 준비 안 해도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토익과 그냥 일반적인 한국어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라든지 국어 시험, 수능 국어 이런 거는 한국인도 제대로 잘 못 풀잖아요. 영어 원어민도 수능 영어 풀려고 하면 좀 어려워해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LC를 만점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RC 점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소리가 체화가 되면 영어의 어순과 구조가 몸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읽을 때도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 어순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 단계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한국어를 들을 때, 딱 읽을 때 이해 속도가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한국어를 우리가 쓸 때 같죠? 듣기가 되는 사람한테 읽기는 그냥 공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영어도 그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토익 LC 음원만 반복 재생하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귀를 뚫으려면 다양한 영어 소리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영어 팟캐스트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영어 콘텐츠 보시고요. 테드 강연 들으시고 넷플릭스 미드 같은 거 영어 자막 없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는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억양, 다양한 속도. 이 다양한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뒤에는 토익 LC가 오히려 되게 쉬운 영어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을 때 쉐도잉을 같이 하시면은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들리는 대로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스크립트 안 보고
소리만 듣고 거의 동시에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시통역사분들이 하는 훈련법인데 듣기와 말하기를 한 번에 잡아주는 거죠. 자, 이제 귀를 뚫어라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레벨별로 좀 다릅니다. 지금 본인 토익 점수대에 해당되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노베이스에서 600점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600점 미만인 분들, 진짜 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가르쳐 봤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 시작만 뭐 수십 번 하신 거죠. 영어 공부해야겠다 뭐 생각하시고, 근데 단어장 사서 뭐 누구는 단어부터 먼저 하라고 하니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하니까 단어장 사서 A부터 시작했다가 뭐 D 단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덮고, 또 문법 책을 사요. 뭐 그래머인 유즈 좋다고 하니까 누가 좋다면 일단 다 사요. 또 그거 또 상장까지 받다가 또 덮고, 그러다가 토익 점수가 이제 필요해서 토익 시험 다가오면 이제 또 벼락치기로 토익 문제집 펴는데 이거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600점 미만인 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렇거든요. 제가 이분들 상담을 해봐서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점이 틀린 겁니다. 이 구간의 목표는 하나만 두세요.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 아직 뜻을 다 알아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영어라는 소리 자체에 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먼저예요. 문법책을 먼저 펴지 마시고요. 단어장 붙들고 계신 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600점 미만인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BBC 학습용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6minute English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6분짜리라 부담도 없고 발음도 굉장히 깨끗하고 속도도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안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단어가 하나씩 귀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장이 되고 문장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노베분들이 영어의 기본적인 어순 감각은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안 들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들은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 이 정도 뼈대 감각은 익히고 하시는 게 좋아요. 문법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감은 잡고 들으셔야겠죠. 그래야 들리는 소리가 의미가 있게 들리거든요. 그 감을 잡으셨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들으실 때 무조건 재밌는 걸 들으세요. 무조건 재밌는 거. 본인이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면은 양이 안 나오잖아요. 양이 많이 듣질 않으니까. 그 양이 적으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자, 600점 이상인데 또 700점대까지, 뭐 700점 초반까지죠. 이 구간이 아마 가장 답답하실 거예요.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뭐 이 구간에서만 뭐 1년 넘게 제자리인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공부를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문법책도 다 봤고 단어도 외웠고 문제집도 몇 번째 사서 풀고 있는데 점수가 안 오릅니다. 그분들한테 항상 같은 말을 저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귀는 뚫리셨습니까? 이 부분에서 대답을 못 하세요. 이 구간의 목표는 들리는 영어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잡아내는 게 이 구간에서 꼭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베빼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목표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들으면서 동시에 뜻이 잡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LC에 올인을 하세요. 올인을 하시되 쉐도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토익 파트 3, 토익 파트 4 응원으로 쉐도잉을 하시면 됩니다. 한 문자씩 끊어서 내 입으로 똑같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으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토익 음원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팟캐스트를 같이 들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minute English 말고도 All Ears English라는 팟캐스트도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일상 표현이 많이 나와서 토익에도 바로 연결이 되고 무엇보다도 재밌습니다. 재밌어야 오래 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RC 점수가 안 나온다고 문법책 한 권 더 사서 풀고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영어를 더 많이 들으세요. LC를 만점 가까이 끌어올리시면 RC 점수가 따라와서 이 토익 점수 800점대 중반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을 때 한국어로 번역하는 습관을 끊으셔야 되거든요. 자꾸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는데 영어가 들리면 그게 바로 의미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점수가 안 늡니다. 물론 점수 늘리는 테크닉만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시게 되면은 영어 실력이 계속 제자리가 됩니다. 자, 800점대에 계시는데 이제 900점을 넘기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좀 쌓이신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예,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데 이제 벽이 좀 안 넘어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있어요. RC에서 점수를 올리겠다고 문법을 더 파시거든요. 그러니까 파트 5 문법 유형 분석하고 오답 노트 만들고 계속 그렇게만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문법을 모르는데도 토익을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파트 5 문법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원어민들은 문법을 따져가면서 풀질 않아요. 빈칸을 보면 이게 말이 되네? 그게 바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감각은 문법책에서 나오지 않아요. 영어 소리를 충분히 체화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 구간의 목표는 비슷한 표현 사이의 작은 차이까지 잡아내는 귀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600점에서 700점대에서는 뜻덩어리를 잡는 게 목표였다면
단어였다면 이젠 비슷하게 들리는 표현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 그 말하는 사람의 어조에 담긴 의도까지 알아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듣는 콘텐츠 수준을 올리세요. 뭐 BBC, CNN 같은 뉴스, 영어 다큐멘터리, 원어민들끼리 토론하는 영상, 속도가 빠르고 쓰는 단어가 다양한 콘텐츠에 노출되면서 우리가 최고형을 같이 하면은 귀가 훨씬 정밀해집니다. LC를 그렇게 해서 495점 만점 수준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러면 RC는 400점대 후반이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합치면 이게 900점이 넘어요. 다만 여기서 만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LC만으로는 좀 이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파트 5에서 요구하는 어휘 감각, 쉽게 말해서 이 단어 다음에는 이 단어가 자연스럽다는 느낌, 이건 다양한 그 글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서, 뭐 영문 기사 이런 거 많이 읽으면 그 감각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파트 5 만점이 열쇠거든요. 950점 이상인데 만점을 원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케이스는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저는 토익책 없이 순수하게 그냥 제 영어 실력을 측정해 보려고 시험장에 그냥 갔습니다. 우연찮게 본 첫 토익 시험이었는데 거기서 965점이 나왔어요. 저는 뭐 해외파가 아니고 순수 국내파고 유학 경험도 없고 뭐 해외 거주 경험도 없는데 이미 다양한 영어 표현이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고, 이런 케이스가 저 말고도 꽤 있더라고요. 이 단계에서는 만점은 이제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패턴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965점만 3번을 받았거든요. 왜 만점이 안 나오지 하다가 저는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유형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오답 노트 만들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제가 풀었던 문제집은 이제 해커스 천재 3 이거 하나만 풀었습니다. 그리고 만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노베이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는 이 해커스 천재 3 이 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귀를 뚫으라는 건데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혹시 영어 문장 읽을 때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대부분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건 3형식이니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5형식이니까 목적격, 보어, 뭐 이렇게 문장을 형식별로 쪼개서 해석하듯이 읽는 방식, 이게 원래 일본에서 넘어온 문법 번역식 학습법이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방식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를 읽는데 머릿속에서 문법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짧은 문장은 이게 돼요. 근데 토익 파트 7에서 나오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 방식으로 읽게 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도 결국은 누가 뭐다, 누가 뭐 한다, 뼈대를 직관적으로 잡고 나머지는 꾸며주는 말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게 느끼는 겁니다. 사실 몇 형식이라는 말, 그런 문법 용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원어민들은 입에 형식을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 이건 주어 다음에 부사가 오고 이렇게 따지면서 한국어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직관이 어디서 오느냐, 많이 들은 사람한테 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귀로 영어의 흐름을 체화한 사람은 읽을 때도 그 흐름대로 읽어버립니다. 문법을 뭐 따지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어 어순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그건 눈이 아니라 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귀부터 뚫어라를 끝까지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짧게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토익 캠프라는 네이버 카페 아시죠? 헤어져 100만이 넘어요. 거기에 이 마이프 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토익 17회 연속 만점자인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의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결론이 하나입니다. 쉐도잉만 해라. 소리를 정복하면 토익은 끝난다. 17회 연속 만점자 결론이 이겁니다. 저랑 같은 말을 하고 계시죠? 이분 글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토익 만점을 위한 영어학습 바이블이라고. 설명란에 링크 놔둘게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다 전하지 못한 구체적인 쉐도잉 방법론이나 그런 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 진심으로 토익을 정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귀부터 뚫어라. 그러면 토익은 따라온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순수 국내파인 제가 어떻게 이 수준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렸을 때 영어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동안 영어를 틀린 방식으로 배워왔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썼습니다. AI 시대의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인데요. 처음엔 제가 이거 성인 학습자분들을 위해서만 쓰려고 했는데 출판사하고 이야기를 조율하다 보니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떻게 영어로 공부했는지도 내용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 키우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특히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 사서 보시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의 접근법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법부터 단어부터 독해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바꿔보세요. 귀부터 뚫으세요. 그러면 모든 영어 시험은 결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점수가 올랐다, 또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경험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